검찰이 이런 때 흔히 물타기용으로 여러 가지를 흘리잖아요. 네. 이 타임이 절묘한 거예요. 도저히 검찰이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닌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주 검찰이 늘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때가 되면 꺼내서 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 김정숙 여사 건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제 다양한 이 변화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세도 그렇고 등등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서 빨리 이제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조금 수습하고 뭔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탄핵 인용과 대통령 파면 이후에 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인데 역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쉽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들을 국민의 힘으로 다 극복해왔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도 극복을 해왔고요. 네. 그 이후에 허리띠 졸라매고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민주화도 이루어냈고 이제 그런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쉽게 얘기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와 그 통합에서 나오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 이런 어떤 국민적 통합을 잘 이뤄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국민적 통합의 원동력이 결과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겸손과 자기 절제와 이런 어떤 지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충분하게 저는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출범으로 들어선 관세 정책의 변화나 이런 어떤 통상 환경의 변화는 네. 압력은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질서 아닌 세계 질서가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청와대의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 소통 수석을 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많은 그 정상회담과 전화 정상회담을 네. 제가 직접 다 그 첫 1년 동안 다 기록한 사람 그렇죠.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계셨었는데 네. 그래서 느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대체? 우리 그러면?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네, 문제다. 우리 지도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가져오는 여건이 변화하는 상수 아닙니까? 네. 그게 변수가 아니에요. 그걸 네. 변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전략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에 강한 분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에도 강한가요? 실리에 강한 거는 알겠는데. 명분도 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강하게 요구받을 거다. 그때 우리 성주영 앵커께서도 청와대 출입하시는 기자였으니까 그런 기사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방위비 협상 그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지금에 밝힙니다만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짧게 끝났어요.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엄청난 기간 동안 우려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러니까 우리의 네. 전략이 문제라고 하는 게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헬기에 태워가지고 그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 미군 기지의 네. 상공을 정말 잘 구경시키고 엄청나게 거의 공을 들였거든요. 자, 회담이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단하게 이 협상을 저는 끝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상공을 둘러보시고 안에 들어가 보시고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일 최고라고 합니다. 네. 연일 최고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강점이 있잖아요.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그 토지의
부지의 비용 네. 그것이 저희는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그것이 유료잖아요. 지불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뿐만 아니라 명분에도 저는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명분 있게 우리 대통령이 차분차분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그런 지도자입니다. 중국이 원래 명분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명분 있게 모든 주변의 강대국이든 모든 정상들을 잘 설득하면 그리고 네. 그 나라가 설명하는 명분을 우리도 귀 기어 들여주면 충분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의 국익과 실익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트럼프를 상대할 우리 대통령이 누구냐가 문제라는 주장을 항상 해왔습니다. 예.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됩니다. 네.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근데 한쪽이 엄청 세면 이 손을 맞받아칠 수 있는 센 사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도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지지율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 있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이 집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점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대변인 수석을 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냥 놔둡시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검찰총장을 시킴으로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거세게 받고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사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와 이랬어요. 그때 와한 게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아니었던 아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네네. 어쨌든 그게 검찰총장 네, 갈 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그걸 취재하던 춘추관 출입 기자님들께서 와 하고 탄성을 질렀던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네. 다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유감도 표하시고 뭐 하신 적은 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거의 불행하게 마감을 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 마지막에 50% 가까운 지지율로 대통령을 퇴임한 거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평가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출연 때문에 워낙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만으로 대통령이 되게 했느냐라고 네. 하는 이런 비판을 받지만 그것은 뭐 저희들은 지금은 뭐 달게 받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공과 과를 구분해서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공은 예.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비교점에 네. 대해서 이제 물으신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에서 같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러나 온 국민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을 오늘날 이렇게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고라고 주목했던 것은 코로나 시대의 그런 위기. 네. 뭐 그때는 경기도지사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아주 단호하고 적재적소에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그런 어떤 지도력 네. 그런 것을 보고 이재명 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어떤 단호함과 그래서 뭐 어떤 그 커뮤니티 방의 이름이 보면 이재명은 한다. 아 그런 방이 그런 거 있어요? 많이 있죠. 아, 그런 네. 이름들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실행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적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왔고 국민이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의 강점이고 이 위기 시대에 그런 지도자에 대한 강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있죠. 네.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것이면 뭐 충분하게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적재 적소 적시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아닐까, 지도력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동층 있잖아요. 이 부동층이 사실 이 대표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것은 아직은 사실은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네. 가시권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누구를 뽑을지를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네. 당연히 부동층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부동층이 높은 것이 아니라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지금 앞에서 이제 같이 이재명 대표 얘기랑 물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소환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 전주지검에서 이 서면 조사했는데 예. 또 소환 조사까지 통보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망신주기죠. 망신주기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검찰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내란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대검 간부가 방첩사의 간부와 통화를 하고 선관위에 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란 공모입니다. 이것은. 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밝혀지겠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지기현 판사가 아주 신박한 논리로 날과 시간을 따져서 네. 계산을 해가지고 석방을 했어요. 네. 그때 대법원에서조차도 이것은 직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저희들 표현으로 내란 수개가 석방이 돼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심우정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취업특혜. 외교부가 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채용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면 알 일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봐도요. 경험을 경력으로 포장해서 위조 아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 같았으면 벌써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자, 지원 자격 조건을 조금 바꿨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 연구원 경력이 아니라 연구원의 보조원인데 그거를 마치 연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경험을 네. 경력으로 포장했다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검찰이 이런 때 흔히 물타기용으로 여러 가지를 흘리잖아요. 네. 이 타임이 절묘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도저히 검찰이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닌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주 검찰이 왜 이렇게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가, 못된 짓을 하는가. 네, 못된 짓을 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늘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때가 되면 꺼내서 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 김정숙 여사 꺼내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청와대 출입할 때도 잘 아셨잖아요. 샤넬 자켓 문제. 네. 네, 그렇죠. 이런 문제 지금 완전히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동안 얼마 동안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제가 청와대 수사 갈 때 언론에도 브리핑을 나가서도 했고 직접 브리핑도 했고 사실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들어줘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브리핑했던 설명드린 그대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네, 무혐의 처리.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당했던 그 많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런 책임은 그 망신과 의혹과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도 뭐냐면 딸 다혜 씨의 생활비를 대주다가 그다음에 그 전 사위가 취업이 된 이후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취업이 안 됐다면 생활비를 계속 줬어야 되는데 취업이 돼서 안 됐으니까 그만큼 뇌물을 받은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아니 이런 신박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하고 소환을 통보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생활비를 준 적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준 적이 없나요? 저희 없습니다. 당연히 생활비 줬다라고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울에 와서 사시는데 집이 없으니까 네. 전 사위 이름으로 됐던 집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시세와 똑같이 월세를 계좌에서 계좌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가족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다 통해서 다 증명이 네. 됐어요. 그것이 생활비가 아니라 월세였다는 것이 계좌에서 계좌로 알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줬다는 그런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생활비를 안 주게 됐으니까 이게 뇌물이다. 이게 도대체가 제가 머리가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도 할 만큼 머리가 있으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검찰이 주장을 알아듣지 네. 도대체 이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전주 검찰이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네.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전주지검에 항의 방문하셨던 예, 거예요? 어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뭐 당시 문재인 정부 이제 뭐 정무수석하셨던 한봉도 의원도 계시고 그 장관하셨던 황희 네. 의원도 계시고 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어제 거기 간 주체는 이 문재인 정부 이 정책 결정에 대한 많은 그런 탄압, 그런 뭐 기소,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소외 공무원 비격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의 16명을 북한이 선원을 살해하고 넘어온 2명의 네. 흉악범에 대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런 일들 또 통계 또 원전 문제 네. 이런 정책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뒤지고 파헤치고 기소하고 뭐 했지만 다 지금 무죄로 다 판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정부 탄압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네, 의원님이 그 소속이시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번에 알고 어제 있었는데. 전주지검에 특위 간 것은 네. 그 김영진 의원이라고 위원장 맡고 예, 계시잖아요. 위원장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쉽게 얘기하면 뭐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이 무자비한 이 탄압과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공식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간다고 하길래 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네. 혹시 뭐 기자님들께서 뭐 저에게라도 물을 게 있다면 또 네. 답변을 해드려 가는데 저한테는 묻질 않으셨습니다. 아니 전직 대변인과 전직 국민소통 수석으로서 또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신 예.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의 행간을 놓고 보면 제가 사실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해할까요?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물으면 그냥 아주 크게 X를 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네.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하지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전주지검의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그 부분을 공개를 네. 했습니다. 예.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문 전 대통령이랑 따로 말씀을 나누시거나 이런 건 아마 그 없으신가요?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 김영진 위원장과 이 위원들이 네. 얼마 전에 평산 사저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님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왔다라고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예.